이 짐승 때문에 내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어머님은 고양이가 더 소중하십니까? 밤마다 아이 방을 지키던 고양이. 며느리가 진실을 알자 오열하였다. 며느리의 비명이 경상도 산골 마을을 찢었습니다. 밤마다 아이 방에 몰래 들어오는 고양이. 이불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고 문을 닫으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지요. 3번을 내쫓아도 돌아오는 고양이를 며느리는 끝내 산 너머 먼 마을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의 열이 치솟았고 며느리는 간호하다 쓰러져 버렸지요. 아이만 홀로 남겨진 어두운 방, 벽 틈에서 검은 것이 스르르 기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발톱이 나무를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옛날 옛적 정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에 바위가 많고 풀이 우거진 마을이 하나 있었지요. 뒷산에는 크고 작은 바위굴이 즐비하였고 여름이면 풀숲이 허리까지 차올라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윤씨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60을 간 넘긴 과부였지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을 홀로 키워 장가까지 보낸 억척스러운 분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표정이 없어 차가워 보였으나 속은 깊은 사람이라고 마을 어른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윤 씨에게는 하나 남은 식구가 있었으니 바둑이라는 고양이였습니다. 검은 털 바탕에 흰 점이 바둑판처럼 박혀 있어 그리 이름을 붙였지요. 10여 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윤 씨가 뒷산 아래 눈밭에서 얼어 죽기 직전의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였습니다. 뼈만 남은 몸뚱이에 숨이 끊어질 듯하였지요. 윤 씨가 품속에 넣어 체온으로 녹이고 미음을 떠먹여 살려냈습니다. 그 뒤로 바둑이는 윤 씨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해를 쬐고 저녁이면 윤 씨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들었지요. 눈이 크고 영리하여 윤 씨가 말을 걸면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고양이는 보통 짐승이 아니야. 영물이 틀림없어. 그해 가을 이 집에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아들 박서방이 장가를 든 것이었지요. 며느리의 이름은 덕이. 22살 깔끔하고 부지런한 처녀였으나 벌레와 짐승을 몹시 무서워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려 대문을 들어서는데 마루 위에 바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덕이를 한참 올려다보았지요. 덕이가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윤 씨가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겁내지 마라. 이 녀석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덕이는 억지로 웃었으나 속으로는 등줄기가 서늘하였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쯤이야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그랬지요. 남편 박서방은 성실한 농사꾼이었습니다. 25 나이에 밭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장에 나가 소금과 곡식을 받고 오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지요. 덕이에게는 무뚝뚝하지만 다정한 서방이었습니다.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편하였습니다. 시어머니 윤 씨는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면서도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지요. 밥상을 나누고 빨래를 함께하고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바람을 쐬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둑이가 늘 거슬렸습니다. 고양이가 덕이 곁을 맴돌 때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지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끼는 짐승이니 참았습니다. 이듬해 봄, 덕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지요.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윤 씨가 갓난아이를 두 팔에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손주를 보다니. 이것이 꿈이 아니고 무엇이냐. 박서방이 연신 희죽거리며 아이의 볼을 만졌지요. 덕이는 지친 몸을 이끌면서도 행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둑이가 슬금슬금 다가와 아이에게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덕이가 재빨리 아이를 끌어안으며 소리쳤지요. 어머님, 짐승이 아이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윤 씨가 바둑이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바둑이는 아이를 해치지 않는다. 새 식구가 궁금한 게지. 걱정 마라. 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바둑이가 아이 방 문 앞에 앉기 시작하였습니다. 꼼짝 않고 앉아 문을 바라보는 모습이 이상하였지요. 덕이는 쓸데없는 생각이려니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바둑이에게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덕이가 벌떡 일어났지요. 허둥지둥 아이 방으로 달려가 문을 여는 순간 덕이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둑이가 아이 바로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양이의 두 눈이 초록빛으로 번들거렸지요. 덕이가 바둑이를 향해 팔을 내저었습니다. 쉬, 나가라니까. 바둑이가 느릿느릿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덕이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온몸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멀쩡하였지요. 그러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이가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님, 밤에 고양이가 아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아두었는데 어찌 들어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윤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였습니다. 바둑이가 아이를 지키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덕이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이 아이를 지킨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뒤로 매일 밤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방문을 꼭 닫고 잠이 들면 새벽에 바둑이가 어느새 아이 방에 들어와 있었지요.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덕이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자 이번에는 바둑이가 밤새 문 앞에서 야옹야옹 울었습니다. 발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가 귓속까지 파고들었지요. 한 번은 덕이가 화가 나서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바둑이가 으르렁거리며 덕이를 올려다보았지요. 이빨이 드러난 그 모습에 덕이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침에 아이 이불을 갈다가 덕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하얀 이불 위에 작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지요. 선명한 붉은 점 두세 개. 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덕이는 이 고양이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빨래터에서 이웃 강씨 안악을 만난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덕이가 바둑이 이야기를 꺼내자 강씨의 눈이 커졌지요. 아이고 덕이야, 고양이가 밤마다 아이 방에 들어간다고? 예, 이불에 피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강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그 말 못 들었어. 고양이가 아이 숨을 빨아먹는다는 말. 옛날부터 고양이는 아이 곁에 두면 안 된다 했어. 숨결을 빨아먹어서 아이가 자꾸 약해진다고. 덕이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강 씨가 덧붙였지요. 특히 밤에 아이 얼굴 가까이에 코를 대고 있으면 그게 바로 숨을 빨아먹는 거야. 빨리 없애야 해. 덕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다리가 떨렸습니다. 문 앞에서 마음을 굳히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지요. 어머님,
바둑이를 내보내 주십시오. 윤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둑이는 이 집을 지키는 녀석이다. 내보낼 수 없다. 어머님은 손주보다 고양이가 더 소중하십니까? 마당에 덕이의 외침이 울렸습니다. 윤 씨가 입을 다물었지요.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박서방이 밖에서 들어와 사이에 섰으나 어머니 편을 들 수도 아내 편을 들 수도 없어 고개만 숙였습니다. 바둑이가 마루 끝에 앉아 덕이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덕이가 눈을 피했지요. 마을 의원 박첨지가 길을 지나다 이 집 울타리 너머를 힐끗 보며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저 고양이를 내쫓으면 안 되는데.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아무에게도 닿지 못하였습니다. 덕이는 시어머니가 밭에 나간 틈을 노렸습니다. 바둑이가 마루에서 해를 쬐고 있을 때 보자기를 펼쳐 고양이를 안아 올렸지요. 바둑이가 발버둥을 쳤으나 덕이가 꽉 안은 채 마을 밖으로 걸었습니다. 개울을 건너고 밭둑을 지나 한참을 걸은 뒤 덕이가 바둑이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둑이가 덕이를 올려다보았지요. 초록빛 눈에 무언가가 서려 있었으나 덕이는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가, 다시 오지 마. 돌이 바둑이 옆에 떨어졌습니다. 바둑이가 몸을 움츠리더니 풀숲으로 사라졌지요. 덕이는 돌아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윤 씨가 바둑이를 찾으며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덕이는 모른 척 고개를 숙이고 아이에게 젖을 물렸지요. 다음 날 아침 대문 앞에 바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덕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시 안 하다 더 먼 곳에 버렸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산 하나를 넘겨 버렸습니다.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발바닥이 까져 피가 맺혀 있었으나 대문 앞에 앉아 집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덕이가 아이 이불을 갈다 또 핏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점이 더 많았지요. 덕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고양이가 아이를 핥힌 것이다. 윤 씨에게 이불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래도 고양이 편을 드시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피입니다. 윤 씨가 핏자국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지요. 그러나 돌아온 말은 같았습니다. 바둑이 짓이 아니다.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어찌 아니라 하십니까? 덕이가 돌아서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는 시어머니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 다음 날 아이에게 이상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안아 올리니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이 난 듯하였지요. 덕이가 기겁하여 마을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아이의 맥을 짚고 혀를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감기인 듯하나 확실치 않소. 미음을 먹이고 열을 내리시오. 덕이는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열이 좀처럼 내리지 않았지요. 사흘째 되는 날 이웃강 씨가 찾아왔습니다. 내 말이 맞지? 고양이가 아이 기운을 빨아먹은 거야. 빨리 없애야 해. 덕이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고양이가 밤마다 아이 방에 들어온 뒤로 이불에 핏자국이 생기고 아이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고양이 때문이 분명하였지요. 덕이가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고양이를 내보내든지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바둑이는 아이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한 번만 믿어다오. 무엇을 믿으란 말입니까? 아이가 죽어가는데. 덕이의 외침이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윤 씨가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지요. 한참을 바닥만 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거라. 덕이는 바둑이를 포대에 넣어 산 너머 먼 마을까지 걸어갔습니다. 포대를 풀자 바둑이가 덕이를 올려다보았지요. 이번에는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윤 씨가 빈 마루에 앉아 바둑이가 늘 눕던 방석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그 모습을 외면하고 아이 방으로 들어갔지요. 바둑이가 사라진 뒤 이 집에는 진짜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바둑이를 보낸 다음 날 아침 윤 씨가 마루에서 일어나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기력이 빠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지요. 덕이가 놀라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정신 차리십시오. 윤 씨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괜찮다. 늙은이가 무리를 한 것뿐이다. 그러나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에 마음이 상한 데다 바둑이마저 보내고 나니 기력이 꺾여 버린 것이었지요. 윤 씨는 그대로 방에 누웠습니다. 남편 박서방이 약을 구하러 장에 가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약방이 이틀 길이었지요. 금방 다녀오리다. 어머니와 아이를 부탁하오. 박서방이 떠나자 집에는 덕이와 아이, 알아누운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아이의 열은 조금 내렸으나 여전히 보채고 울었지요. 덕이는 아이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돌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되자 집이 유난히 조용하였습니다. 바둑이가 없으니 고양이 발소리도 야옹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덕이가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빠진 듯한 허전함이었습니다. 한밤중 아이를 재우고 이불을 여미는데 벽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스스. 무언가가 스치는 듯한 소리. 덕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려니 하고 넘겼지요. 옆방에서 윤 씨가 알아누운 채 중얼거렸습니다. 바둑이가 있어야 하는데. 덕이는 못 들은 척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편이 불안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집에 진짜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아이의 열이 다시 치솟았습니다. 이마를 짚으니 손이 될 것 같았지요. 덕이가 급히 대야에 찬물을 떠와 수건을 적셔 아이의 이마와 겨드랑이에 대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아이가 힘없이 보채었습니다. 작은 주먹이 허공을 쥐었다 폈지요. 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방의 시어머니는 알아누워 몸을 일으키지 못하였고 남편은 이틀 길 장터에 있었습니다. 이 산골 밤에 달려갈 곳이 없었지요. 수건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물을 떠오고 또 떠왔습니다. 덕이의 팔이 천근만근이었으나 쉴 수가 없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아이의 울음은 작아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벽 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스스스. 어젯밤보다 더 또렷하고 더 가까웠습니다. 덕이가 고개를 돌려 벽을 보았으나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아이에게 정신이 팔려 다시 수건을 적셨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 덕이의 눈꺼풀이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한순간도 쉬지 못한 몸이 더는 버티지 못한 것이었지요. 아이 곁에서 고개가 꺾이듯 쓰러졌습니다.
찬물 대야가 기울며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이만 홀로 방에 남겨졌습니다. 열기로 달아오른 작은 몸이 이불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그때 벽 틈 사이로 검고 긴 것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비늘이 달빛에 번들거렸습니다. 갈라진 혀가 날름거리며 아이 쪽으로 향하였지요. 그때 방문 밖에서 발톱이 나무를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바닥을 차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지요. 바둑이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에 발바닥이 까져 피가 마른 채 굳어 있었습니다. 산 너머 먼 마을에서 밤새 달려온 것이었지요. 바둑이의 눈이 벽 틈의 뱀을 포착하였습니다. 등을 고추 세우며 이빨을 드러냈지요. 낮고 사나운 으르렁거림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독사가 아이에게서 방향을 틀어 바둑이를 향하였습니다. 두 짐승이 맞섰지요. 독사가 머리를 들어 올리며 입을 벌렸습니다. 바둑이가 번개처럼 발을 내질렀습니다. 독사의 머리 뒤를 움켜잡은 발톱이 비늘을 긁었지요. 독사가 몸통을 감아 바둑이의 앞다리를 졸랐습니다. 이빨이 바둑이의 살을 파고들었지요. 바둑이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독사의 목을 물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흔들었지요. 독사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바둑이가 죽은 뱀을 아이에게서 먼 구석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아이 옆으로 기어갔지요. 아이 얼굴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물린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둑이가 매일 밤해 오던 일이었지요. 바둑이의 앞다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독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지요. 바둑이가 아이 곁에 몸을 누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소란의 덕이가 깨어났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보고 입이 벌어졌지요. 피투성이 고양이가 아이 옆에 쓰러져 있고 방 구석에 죽은 독사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사하였습니다. 덕이가 떨리는 손으로 벽 틈을 살폈습니다. 바위 사이가 벌어져 구멍이 나 있었지요. 그 안에 뱀 허물이 여러 개 엉겨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독사가 이 틈으로 드나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동안 이불의 핏자국은 바둑이가 독사와 싸우면서 흘린 피였습니다. 밤마다 아이 방에 들어간 것은 독사를 쫓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을 닫으면 으르렁거린 것은 문이 닫히면 독사를 막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아이 얼굴에 코를 대고 있었던 것은 물린 자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지요. 덕이가 바둑이를 두 팔로 안아 올렸습니다. 축 늘어진 몸이 가벼웠지요. 한때 돌을 던져 쫓아냈던 그 짐승이 피투성이가 되어 품 안에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바둑이야. 덕이의 울음이 새벽 산골에 퍼져 나갔습니다. 날이 밝자 덕이가 바둑이를 안고 마을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원이 바둑이를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이 퍼졌소. 그러나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 해볼 수는 있소. 의원이 약초를 다려 바둑이 입에 조금씩 넣어 주었지요. 덕이가 밤낮으로 바둑이 곁을 지켰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상처를 닦아주고 미음을 떠서 입가에 대주었지요. 10여 년 전 윤 씨가 눈밭에서 바둑이를 살린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바둑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지요. 흐릿한 초록빛 눈이 덕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덕이가 울음과 웃음을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살았다.
바두가 살았다. 윤 씨가 지팡이를 짚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바두기를 보자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타고 내렸지요. 바두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덕이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듣지 않은 불효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두기가 아이를 지키는 것이라 하셨는데 저는 끝까지 믿지 못하였습니다. 윤 씨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어미가 제 새끼를 지키려는 마음인데 어찌 탓하겠느냐. 나도 입을 열었어야 했다. 윤 씨가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0여 년 전 바두기를 처음 데려왔을 무렵에도 뒷산 바위굴에서 독사가 집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지요. 그때도 바두기가 막아냈다 하였습니다. 그 뒤로 윤 씨는 바두기가 이 집을 지키는 영물이라 믿었으나 말로 하면 허튼 소리라 여길까봐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박서방이 장에서 돌아와 벽틈을 돌과 흙으로 단단히 막았습니다. 뒷산 바위굴 근처도 정리하였지요. 다시는 뱀이 들어올 일이 없게 하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햇살이 마당을 고르게 비추는 오후였지요. 마루에 윤 씨와 덕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덕이의 무릎 위에 아이가 까르르 웃고 있었고 아이 옆에 바두기가 웅크리고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덕이가 바두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 독사와 싸우며 생긴 흉터가 만져졌지요. 한때 돌을 던져 쫓아냈던 그 손이 이제는 고양이의 등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바두기가 은혜를 갚은 게 아니다. 바두기는 처음부터 이 집 식구였느니라. 바두기가 기지개를 켜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야옹. 마당 위로 가을바람이 불어 낙엽이 하나 떨어졌지요. 따뜻한 햇살 아래 내 식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시음망망스 음모왕 은혜를 베풀었거든 잊지 말라 하였으나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말을 조금 바꾸어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았거든 잊지 말라. 말 못하는 미물도 은혜를 기억하여 제 목숨을 걸고 갚았습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가 실은 가장 크고 묵직한 사랑을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다 여기고 내친 그 손길이 어쩌면 누군가의 목숨줄을 붙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작은 것을 함부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선행이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